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금번 경매 라방 68강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의 건물에만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토지와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하였을 경우에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 시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68강 경매 라방은요 1부와 2부로 편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 1부에서 말씀드렸던 방송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제 등기부 일부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인데 보면은요 이게 다 펼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십시오. 이분이 전세권자잖아요. 그죠? 5천만 원이에요.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이게 3번 전세권이거든요. 전세권 설정 자체가 말소가 됐대요. 말소. 이게 뭡니까?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말소됐대요. 이게 우리가 어떤 권리관계를 정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요 법원에 아마도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소유권에 속탁 등기 신청하잖아요. 이랬을 적에 말소할 목록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뭐다? 직권 말소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직권 말소가 있으면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서로 쌍방간이 협의를 해야지. 협의에 의한 말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강제경매라는 매각이 되면 직권 말소입니다. 그럼 전세권 죽어버린다 이거지? 전세권 죽고 이분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전세권 설정했는데 2012년도에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2018년도에 전입신고를 해버렸어요. 전입신고. 그럼 이제 임차권 죽어버리죠. 그죠? 그럼 이 양반 대단히 억울하잖아요. 최선순위로 전세권 설정했는데. 그래서 이게 강제경매는 매각으로 말소를 시키면서도 뒤로 돌아서 가서 뭐 또 돈을 주고받고 했는지 그건 제 눈으로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말소를 법원에 직권해서 말소를 시킬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 보면서 지금 이제 잠깐만요. 요 광주 사건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이고요. 4302 광주 광역시 남구 백운동 이런 거 복잡하면 하지 마세요. 어떤 게 그저께도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이시라던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 아마 오늘 입찰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서울 모초에 있는 빌라에 대해서 이제 입찰을 하는데 이게 부부가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렇게 지분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부인 지분에 대해서 또 누가 가압류가 들어왔대요. 이게 뭔가 이게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가 경매 신청했나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일괄 경매인가요? 지분 경매인가요? 일괄 경매인데 그럼 그냥 들어가서 낙찰받아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항상 말씀드리는데 쉬워요. 그냥 법원 경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자꾸 그냥 들어가 입찰 써요. 입찰 들어가도 그죠? 낙찰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낙찰 못 받는다니까. 왜? 한또 질러버려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말이야 나와 저는 관계가 없는 말이야 저쪽 지방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저쪽 산골장에 있는 농지라든지 상자도 모르는데 그 상가 그런 것도 누가 낙찰 받으면 못 잘 텐데 봐가지고 지분경매 해보지도 않는데 그거 낙찰 받으면 못 잘 텐데 뭐 그죠?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고요. 초보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래서 봐도 아파트든 뭐 빌라든 지금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번 문재인 정권에선 부동산 정책이 27번인가 나왔잖아요. 그죠? 27번인가 나왔는데 나오는 족족 건드리는 족족 올라가는 거야. 미친듯이 가격 올라가 버리거든. 이번 정권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 보수든 진보든 필요 없어요. 부동산 딱 봐가지고 올라간다면 그냥 확 그냥 헤딩해 버리는 것이죠. 돈 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반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일종의 갭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갭 투자는 마찬가지로 뭐, 왜냐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당력을 안 했어요. 배당력 안 했으면 그만큼 다운해서 입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갭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 뭐 갭 투자도 보면 보통 뭐 빌라 뭐 5억이다 그럼 전세 얼마야? 전세 4억이다 그럼 내도 1억만 찔러 넣으면 되잖아요. 찔러 넣고 한 1년, 2년 있다 보니까 또 가격이 뭐 6억, 7억 올라간다. 와, 그럼 내 돈 1억 배팅해가지고 와, 내 2억 벌었네. 이게 갭 투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부동산 투자입니다. 투자. 근데 자꾸 그러면 막 돈도 안 되는 거 맨날 배당표 작성 아이고 저는 그런 사람도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예? 유튜브 상에서 보니까 배당표 작성에 대해서 막 강의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저는 여기서 저희 채널에서 배당표 작성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배당표 작성 누가 하는데? 내가 하나 아니지. 경매회장이 하지. 경매회장이 말이죠. 나라 노골 받아먹고 그 사람한테도 배당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일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냐.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배당표를 반드시 작성을 해봐야 될 그런 유형의 물건들이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안입니다만은 보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요. 7,200만 원 선에서 낙찰됐단 말이죠. 낙찰되고 나서.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 토지가 이게 감정평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저 자료에서 말씀드렸는데 건물 해가지고 3,800에다 제시외 포함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포함이냐 제외냐 해가지고 제시외 건물 제외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없대요. 전체 합쳐가지고 1억 2,800이라는데 제시외 건물은 어떻게 보면 건물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 나누기 1억 2,800 건물 요거 나누기 1억 2,800이면 토지 건물에 대한 비율이 나온다는 거. 그럼 도대체 왜 건물이 싸냐? 보니까 건물이 좀 상당히 좀 노후화된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 같아요. 오래됐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벽이 금이 나가버렸다. 그죠? 오래되니까 건물 값이 별로 안 나오는 게라.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임차인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이 있는데, 강모 씨가 3,300이고, 이번 대학력이 있대요. 대학력이 있죠. 왜냐면요, 2012년도 4월 23일 건재단권보다도 2012년에 6월 달이니까 대학력 있잖아요. 나머지 같은 대학력은 없어요. 왜? 저당권이 2012년 4월 23일 대비해가지고 2018년 9월 13일 날 전중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대학력은 없어.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 이분이에요. 이분이 2011년 10월 7일 날 최선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5천만 원 이제 인수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인수로 나와 있잖아요. 인수로 나와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그 자료에 의하면 법원의 직권에서 확 말수시켜 버렸더라고요.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고 위가 이게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죠? 건물이 나와 있고 밑에가 토지인데 토지는 보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이 전세권이 선순위 막 후순위라면 또 보지 마세요. 머리 아파. 후순위 같으면 전부 그냥 배당표 작성하고 아이고 뭐 머리 아프고 막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선순위 같은 경우는 때를 봐서 토지 비율과 건물 비율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됩니다. 아이고 단추님 들어오셨네요. 인수위원회 있어요. 한 분 계십니다. 그 옛날 제 근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라고 이 양반 뭐 국토교통부 뭐 장관 이렇게 이 양반 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기 교수로 왔더라고요. 저 관계 없어요. 토지도 보면은 이제 보십시오. 이게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경매는 보니까 토지뿐만 아니고 건물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나머지가 강제경매, 이것도 토지도 나머지가 이렇듯이 강제경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막 선순위이기 때문에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이다 보니까 전세권은 노타차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료상에는 인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매각 물건 명세상에는 아무런 뭐 표시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잠깐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말이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요. 없어요. 봐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상에 뭐 인수니 뭐니 그런 게 전부 다 공란으로 나와 있죠. 일괄 매각 나와 있대. 일괄 매각. 이런 쓸데없는 것만 이게 표시해놨다. 그래서 이게
요런 경우는 때려는 봐가지고요.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강제임의 신청한 물건 또한 낙찰 받았다 이거지. 이 본건처럼 전세권자 5천만 원인데 자기가 한 2,8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는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전세권을 직권해서 말소시켜준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하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단독주택에 입찰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 경매 신청했어요.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저희끼리 촉탁 등기 신청합니다. 할 적에 말소할 목록상에 미친 척하고요. 선순위 전세권 말소할 그 전세권에 집어넣어봐요.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서 말소시키지 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럼 끝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나중에 또 전세권자가 씩씩거리면서 말이지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 청구에 소송해가지고 말소된 전세권을 다시 살려내라 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에 들어올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해가지고 집행하는 법원에서 말이지 이거 정확하게 이걸 법정해야 된다 그지. 개판 5분 전을 하고 앉아있으니 말 됩니까 그죠? 요거 하나 있고 그런 말이죠. 이게 제가 두 번째는 말이죠. 매각 물건 명세상에 똑같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매각 물건 명세상에 전세권은 뭐 자기 전세금 전액을 다 회수하지 못하면은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런 내용이 사건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부산지방법원 사건인데 33827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단감동 단감동 하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단감동에 보면 동양고무하고 뭐 태화고 뭐 이런 고무공장이 많았어요. 단감동 화장막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택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택인데 누가 1억 3천만 원에 썼다가 의학 그러니까 1250만 원 떡 사먹었네요. 1250만 원.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1억 2,100만 원에 써서 낙찰 받은 것 같아요. 1억 2,100이나 1억 3천이나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입찰 보증금을 쉽게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은 보니까 단감동 쪽이 동네 골목이 상당히 요즘 모르겠습니다.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적에는요. 대단히 그 미로였습니다. 미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임차인이 쪽 있는데 여기 이게 건물이거든요. 건물에 보면요. 건물에 대해 이분입니다. 전세권 해가지고 이모 씨가 3,500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강제임대 신청했잖아요. 이모 씨가 3,500인데, 그죠? 또 소멸이래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멸 기준이 잡아놓고요. 이게 경매정보지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경매정보지도 뿐만 아니고 저는 다른 경매정보지도 안 믿습니다. 국내에서 막 1년에 100만 원 넘게 하는 그런 경매정보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안 믿어요, 이번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경매정보지 여러분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경매정보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아파트 위치는 어디야? 북부지방법원에 면적은 얼마요? 30평인데 가격대는 얼마야? 요 정도 이런 내가 찾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기준 잡아가지고 쭉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 물건 내 마음에 들어. 그다음부터 내가 내 손으로 말이죠. 등기부등본 띄보고 뭐 동사무소 가가지고 뭡니까 세대일람 있잖아요. 그거 발급받아 내가 다 해야 된다. 경매정보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세권자가 강제임대 신청했고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건물이잖아요. 건물이죠. 건물인데 또 여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이제 이게 토지예요. 토지인데 토지에는 전세권 설정 안 돼 있잖아요. 없어요. 안 해준다니까. 근데 토지에 강제임대에서 이모 씨가 이 건물에도 이모 씨가 강제임대, 토지도 이모 씨가 강제임대 3,500만 원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건물상에 보면은 전세권이 어쨌든 선순위로 돼 있어요. 선순위 최선순위잖아요. 최선순위 같은 인수가 돼야 되는데 왜 이게 또 얘네들은 소멸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것도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건물 전세권자 이모 씨는 전세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경우 전세권 등기 말소되지 않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이게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수가 아니고 협의에 의한 말수였지 않겠느냐. 이 협의에 의한 말수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 금액을 전액 다 못 받았다 이랬을 적에 낙찰자한테 돌리도 이러한 경우는요 전세권자가 얼마를 배당 받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배당받아 똑순하게 하니까 막 단독주택이다 그러니까요 토지 비율이 얼마고 건물 비율이 얼마고 이거 막 따져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따져야 되는데 나머지 따지지 마세요. 그래?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보면 매각 물건 명세상에 전세권 말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경매청부지상에 왜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표시를 해놨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봐가지고 이 밑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 보세요. 이게 소멸 기준 권리래요. 근데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설정되어 있는데 왜 이게 소멸되냐고. 이게 아마 경매정보집 만드는 회사에서는 강제경매 신청했으니까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 한 것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전세권에 배당 요구 있어야 이때서는 전세권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100% 인수지 왜 소멸이냐고. 그죠? 그래서 원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독주택의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됐다더라 이랬을 때에는요. 전세권자가 권한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리 하였을 적에는요 전세권을 안 건드렸지 노타치 그러면은 전세권은 원칙은 인수가 된다. 그런데 배당표 작성 결과 보니까 전세권자는 자기 전세금을 전액 다 배당 받아갈 여지가 있다더라. 그러면요 전세권은 경매신매각으로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유형의 물건 낙찰 받았다 했을지 선순위 전세권이 있네. 그럼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있는 속탁등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말소할 목록상에다가 선순위 전세권 슬프시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해가지고 법원에서 말소시키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법원 경매 제 경험칙인데 가보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더라고요. 한마디로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꼬장꼬장하게 알면서 따지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었던 결과가 이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엔 또 말이지요. 요런 유형인데, 이거는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2019 타경인데요. 2019 타경에, 107936. 네. 부산 광역시 검정구 부곡동이네요. 검정구 부곡동인데, 요것도 보면, 주택이잖아요. 그죠? 주택인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건물 외형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그죠? 페인트 칠을 다 벗겨져 버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여기 참, 경매 정보집 만드는 회사도 재밌어. 여기 땡땡땡땡땡, 밑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게 그죠? 여기 지금 땡땡땡땡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전세권자인데 LH공사에서 전세권 설정했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근데 토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LH공사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대한주택공사에서 5천만 원 전세권 설정했다. 이게 2008년 10월 27일이잖아요. 그죠? 같은 날짜 토지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토지 건물 전부 같으면 임의경매 들어왔는데 강제경매 들어왔네. 그럼 뭐지? 건물이잖아. 건물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된 범위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죠? 범위를 보니까 봐가지고 건물 등기 번호번 짠 보면요. 자, 건물 등기 번호번상에 얼굴로 넘어갑니다. 전세권 보니까 전세권 설정된 게 다 나와있죠. 그죠? 나와있잖아요. 전세권 범위 주거용 건물 2층이네. 1층은 빠진 거야. 이 건물 일부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토지는 전부고 건물은 1층은 제외한 2층에만 전세권 설정했다. 이랬을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하더라. 임의경매 신청 안 되고 강제경매 신청한다. 그러면 왜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했느냐. 이게 혹시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을 적에는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땅에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안 했다 들어가면 땅값은 노타치 하는 거야. 타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봐가지고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더라. 그러면 그때는 토지 비율이 몇 프로고 건물 비율이 몇 프로가 따지고 자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도 저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했구나. 알았어.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전세 보증금 채권을 보다 더 안전하게 확보하는 차원에 있어서 역시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한다더라 이랬을 적에는요, 봐가지고 집주인한테 슬픔 얘기해보는 것이죠. 토지도 전세권 설정합시다. 가지고 하자. 그럼 좋고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토지하고 건물 일부니까 이제 비록 전세권을 토지 건물에 대해서 설정했다 손치더라도 이제 강제경매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럼 또 이것도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마 제가 지난 67강인지 66강인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면은 이것도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타경에 5241 원주시 소초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주택이잖아요. 임의경매네. 그렇구나. 누가 뭐 낙찰 받아줬네요. 임의경매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죠. 여기 보시면은 전세권 장모시 전세권 아까 LH 공사랑 똑같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전세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근데 이거 보니까 이분이 또 임의경매 신청한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한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아마 이거 건물 전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했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우리 또 몰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자. 밑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건물 등기부 걸고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죠, 그죠? 전세권 설정이잖아요. 범위가 뭡니까? 와, 이 건물 전부잖아요. 네. 건물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구나. 공동전세가 토지도, 와, 이 양반은 엄청 야무진 양반네. 엄청 야무진 양반입니다.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고, 토지도 보면요, 토지도 등기부등본 얼굴을 또 보자. 이게 토지를 보면은 어디 있느냐. 토지가, 복잡하죠. 여기 있네, 그죠? 토지도 보면요,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와, 범위가 토지 전부잖아.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구나. 이때는 뭐다, 이게? 전세권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손치더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필수적으로 하셔야만 자기 전세 금액을, 임차인한테는 전입신고가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번에 전세 금액이 2억 2천만 원인데 1순위가 해가지고 이제 2억 5천이니까 뭐 자기 전세금 다 배당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죠? 원주시 소초면 해가지고 이거 뭐 전원주택 같이 건물이 좀 포함난다. 그죠? 우리 보니까 비교적 깔끔하네요. 전면에 눈올째 찍었네. 주차장 보이고요. 깔끔하게 괜찮다. 그죠? 일단 전세권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제가 전세권자가 이제 강제경매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4월 8일 날이죠. 4월 8일 날에는 소매라는 전세권 있잖아요. 그죠? 소매라는 전세권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인수하는 전세권, 그런 유행에 대해서 경매 사례를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